어서 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먼저 볼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체의 이제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체 압력. 잠깐만. 음, 자, 우리가 기체뿐만 아니라 그냥 압력의 정의가 뭐다? 압력의 정의는 뭐분의 닿는 접촉 면적, 그지? 어떤 물체가 날 누르고 있어. 그러면 누르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닿는 면적 분의 누르는 뭐? 힘. 이게 바로 압력이다. 보통 이제 면적은 미터 제곱을 쓰고 힘은 뉴턴 단위를 써가지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 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굉장히 빠르게 자기가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기체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기체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건 그 기체가 충돌하는 결국에는 뭐와 똑같다. 기체의 압력은 뭐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음, 기체 압력은 기체가 벽면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에 비례하는 거야. 따라서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체의 수가, 입자의 개수가 더 많다면, 왼쪽에는 입자가 3개만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입자가 6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우리가 바람을 더 넣었다. 또는 입자를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더 많을수록 충돌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개수가 많아지면 기체가 충돌하는 압력도 커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숙제 그 제출을 수업 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은 어,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주면 선생님 인정해 주도록 할게요. 51페이지를 보면은 6번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작은 공간에다가 어, 쇠구슬을 넣고 이 쇠구슬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만든 거야. 전원을 키면은 이 쇠구슬이 이 안에서 막 공이 막 움직이면서 이 벽을 막 쳐요. 그런데 오른쪽은 다른 수의 쇠구슬을 넣었잖아. 뭐의 개수가 달랐어요? 쇠구슬의 개수가 달랐어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이 쇠구슬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기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체의 입자 대신에 요 쇠구슬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의 입자 운동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입자 수가 많아지면 자, 순서대로 볼까? 자, 입자 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충돌을 충돌을 더 많이 하겠지. 즉, 충돌 횟수도 더 많아질 것이고, 입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충돌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입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을 많이 하고, 충돌을 많이 하면 기체의 압력이 더 증가한다. 여기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맞은 걸 골라라. 자, 쇠구슬의 개수는 지금 보면은, 나 쪽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가보다는 나 쪽에 쇠구슬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면은 밀어 올리는 힘이라는 게 결국에 뭐야? 쇠구슬이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겠어? 나가 더 크겠죠.
맞아? 그러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충돌 횟수도 지금 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충돌을 더 많이 하는 거지.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위에 있는 5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 같은 실험이야. 지금 이 5번 실험도 왼쪽에 있는 기체 압력 실험인데, 음, 가와 나가 차이가 뭐냐면, 어, 가가 어디 있어? 그렇지. 그 위에, 여기 위에 보면은, 가는 뭐냐면, 페트병에다가 쇠구슬 15개를 넣고 흔들 때와, 그럼 나는 뭐냐면, 30개를 넣고 흔들었어. 자,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뭐야?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어? 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해담아, 그치? 유나야, 그쵸?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라. 이거죠.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이 순서를 써주면 되는 거지. 유나 어때? 이해됐어요? 다른 친구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54페이지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4쪽에 15번.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가 언제냐? 여러분, 항상 기체의 압력이 언제 커지냐라고 하면은 이걸 뭘로 바꾸면 된다? 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로 보면 되는 거야. 그 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결국에 압력이 커지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요건 이해되겠어요? 충돌을 많이 하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봐봐. 기억. 가열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어떤 기체한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기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열을 가한다? 우리가 열 파트에서, 3단원 열 파트에서 기억나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16번하고 15번하고 17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어떻게 준다 그랬지?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해준다. 가해준다 그러면 얘들이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가열해주면은 얘들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 아, 뜨거, 오예,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그럼 얘들이 어때? 속력이 빨라지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에 충돌을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가열하면은 충돌을 많이 하는 거야. 충돌을 많이 한다? 그 얘기가 뭐다?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하게 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 온도를 높여준다. 온도를 높여주면 충돌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 부피를 줄인다. 이거 뭐냐면, 기체가 지금 이만한 넓은 공간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기체가 세 개가 있었어. 이 세 개가 움직이고 있었어, 이 안에서. 근데 기체의 수를 건드리지 않고, 기체의 수를 건드리지 않고, 기체가 있는 방만 크기를 줄였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운동하는 속도도 바뀌지 않았어. 단지 바뀐 건 얘들이 운동하는 방의 크기야. 어, 방의 크기야. 어. 그러면 방이 넓을 때는 충돌을 천천히 했다면, 방이 좁아지면은 더 충돌하는 개수가 어떻게 돼서 많아지겠지. 이해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치? 답답하다는 건 그만큼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충돌 횟수를 커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체들이 놀고 있는 방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걸 부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면 빨라져서 횟수가 많아지는 거고, 부피를 줄이면 방이 좁아져서 충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치? 현우야? 맞아. 따라서 부피를 줄이는 경우도 맞는 거야. 입자수가 줄어든다. 줄어들면 오히려 압력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은 입자의 수를 늘리면 충돌을 많이 하겠죠. 요 세 가지가 바로 기체 압력을 크게 하는 조건이에요. 온도를 높이거나 부피를 낮추거나 입자의 개수를 많이 넣어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충돌을 잘하겠지. 맞죠? 음. 그리고 리을 보게 되면 충돌 횟수가 감소할 때가 아니라 증가할 때가 되겠지. 그래서 15번 이렇게 해결이 되겠어요. 맞죠? 17번 문제 볼게요. 압력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자, 에어백. 에어백 안에는 공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할 때 이 에어백을 누르는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압력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고, 튜브도 기체의 압력 때문에 팽팽하게 부풀어서 우리가 얘를 띄우는 거고요. 공도 이 안에서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팽팽하게 밀어내니까 공이 탄탄한 거고, 풍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눈썰매는 눈과의 마찰을 줄여가지고 잘 미끄러지게 만든 거니까 얘는 마찰력과 관계 있는 거지. 여기 기체가 어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그치? 눈썰매는 안 들어있단 말이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19번, 18번, 19번, 20번 서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과학에서는 여러분, 서술형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키워드가 중요해, 키워드. 이게 무슨 말이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라는 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라는 건 과학에서의 개념이 들어가는 용어를 말하는 거야. 이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30개의 못 위에 오르는 풍선은 터지지 않더라. 자,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풍선이 이 못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은 바로 압력이 커지면, 이 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터지는 건데, 압정이 이 핀이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풍선이 갖고 있는 풍선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게가 누르는 힘이 되는 거거든. 그 무게는 동일해요. 무게는 동일한데 압정이 하나만 있으면 닿는 면적이 좁아지니까 우리가 풍선이 이 못에 누르는 압력을 생각해 보면은 압력은 접촉하는 면적, 접촉면의 넓이 분의 누르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 누르는 힘은 일정하잖아. 풍선의 무게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넓이가 지금 여러 개를 두면은 넓이가 넓어진 거야. 넓이가 넓어지니까 풍선이 못을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지.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뭘까? 접촉면의 넓이. 접촉면의 넓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접촉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터지지 않는다. 이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압력이라는 걸 정의를 알고 있느냐. 접촉면의 넓이분의 힘인데 그걸 알고 있느냐를 그렇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접촉면의 넓이가 넓어지면 압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 압력이 작아서 터지지 않는다.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부분 점수 감점이 되는 거예요. 접촉면의 넓이가 넓어져서 압력이 감소해서 터지지 않는다. 충돌수가 늘어나면 압력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아까 설명했는데. 그렇죠? 19번. 요것도 보게 되면 공기를 넣으면 이게 핵심이죠. 공기를 넣으면 팽팽해진다. 자, 우리가 아까 기체의 자, 팽팽해지는 이유가 뭐냐? 왜 팽팽해지는가? 바로 기체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팽팽해진 거야. 그죠? 그럼 기체의 압력이 왜 커졌을까? 왜 커진다고 해야 돼? 바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유?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방의 크기를 줄였어. 부피를 줄이거나 또는 입자의 수를 늘리거나. 이 세 가지가 이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결론이 똑같아.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하는 거야. 그거는 왜? 충돌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럼 충돌을 많이 시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온도를 높이거나 부피를 줄이거나 개수를 늘리거나. 자, 이 중에서 이 공기를 넣은 것은 온도예요, 부피예요, 개수예요. 이게 핵심이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개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물으면 돼? 아, 개수가 늘어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여 기체의 압력이 커져서 축구공이 팽팽해진다. 자, 하나의 원리로 가는 거죠. 아, 팽팽해지는 이유는 기체가 충돌을 많이 해서 압력이 커지는 거야. 충돌을 많이 하게 하는 경우는 세 가지야. 온도가 높아지거나, 부피가 줄어들거나, 개수가 많아지거나. 근데 그 예 중에서 여기는 공기를 넣은 것은 뭐야? 개수를 많이 넣어줘서 충돌을 많이 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1, 2, 3번의 이유 중에서 요 3번의 이유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서술형 이렇게 쓰는 거다. 이해되는 사람? 네. 그렇지, 잘한다. 좋아요. 적극적인 참여. 아주 훌륭합니다. 자, 20번. 같은 거야. 20번도. 기체 입자의 운동을 이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이 쇠구슬을 이용해서 알아봤다. 이거잖아. 아까 했던 건 지금 실험이죠. 쇠구슬을 더 많이 넣고 했더니 더 많이 밀어내더라. 그치? 자, 이거 똑같죠?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 중에서 지금 여기 쇠구슬을 더 넣었다. 이거는 뭐야? 온도야, 부피야, 개수야? 그렇지. 개수지. 아,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죠. 어, 네. 현서 맞아요. 해담이 맞아요. 잘했어. 두 번째, 음, 이거는 이제 요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기체의 특성인데, 기체는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체 압력,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기체의 특성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56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우리가 이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자, 언제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생각해봐. 기체 압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뭘 많이 하면 된다? 충돌을 많이 하면 된다. 충돌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자, 써보세요. 어떻게 할수록, 어떻게 할수록, 어떻게 할수록. 자,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기체의 성질이에요. 자, 충돌을 많이 시킨다.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는 충돌의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건데, 그럼 충돌을 많이 시키기 위한 조건 세 가지. 그렇지. 첫 번째 뭐예요? 꼭 기억하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빨라지지.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 두 번째, 방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부피. 기체가 있는 공간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공간의 크기를 줄여주면 더 많이 부딪히는 거지. 마지막에 뭐야? 그렇죠. 입자수.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중에서, 이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입자수는 같을 때, 입자수가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 번째 조건을 제외하는 거죠. 그럼 입자수가 같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바로 뭐? 기체의 부피와 압력,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줄여가지고 첫 번째 법칙을 만들었어요. 기체의 법칙을 만드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보일의 법칙이다라고 해. 과학자 이름을 딴 거거든. 이게 뭐냐면 기체들의 압력 봐봐요. 위에서 부피가 작아지면은 압력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피하고 압력은 서로 거꾸로 반대야, 반대.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다. 이걸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지. 보일러 법칙의 핵심은 이거야. 압력과 부피는 서로 거꾸로다. 반비례다. 이걸 보일러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주사기, 이걸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주사기가 있었어. 이 주사기에다가 기체를 넣어놓고, 요 외부에서 이 기체를 눌렀어요.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었어. 1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이라는 거예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그러니까 바깥쪽의 압력이 1기압으로 이 기체를 눌렀어요. 자, 피스톤. 이런 걸 피스톤이라고 그래. 주사기. 여러분들 빈 주사기를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표현하거든. 이 피스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피스톤은요.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문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 사람이 외부 압력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지난 시간에 되게 세다고 했잖아. 보여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 내부에서 미는 공기의 압력과 바깥쪽에서 안으로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유지한다 그랬잖아. 바로 요 피스톤 있지. 요 피스톤이 바로 우리 몸의 요 피부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쪽에서 기체가 미는 압력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 안쪽에서 공기가 이 안쪽에 있는 기체가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도 몇 기압이 되는 거냐면 1기압이 되는 거야. 이 일기압은 뭐냐면 바로 이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이 벽면에 충돌하면서 나타내는 압력. 그러니까 기체들이 안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면서 이 바깥쪽하고 압력이 같을 때까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야. 피스톤이라는 게. 피스톤의 특징이 일단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이 동일하다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때 요 바깥쪽에서 누르는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압력을 외부의 압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안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자, 바깥쪽이 지금 외부 압력이고, 안쪽이 지금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은 어떤 것이다? 같은 거예요. 자, 일기압일 때, 즉, 바깥쪽에서 일기압으로 누를 때, 기체의 부피를 확인해 봤더니 이 기체의 부피가 얼마였냐면 60이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뭐가? 얘들의 부피가. 주사기 속 부피가 60ml였어. 자, 1기압일 때 몇 ml였다고? 60ml였다고. 즉,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가 60이었어. 근데 얘를 더 세게 눌렀어. 더 세게 눌러서 얘를 2기압으로 눌렀어. 2기압으로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돼? 2기압으로 누르니까 부피가 작아지잖아. 부피가 작아지면서 얘들이 여기에 충돌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충돌을 많이 하면서 이 기체의 압력도 얼마가 되겠어? 이 기체 내부의 압력도 2기압으로 바뀌는 거죠. 충돌을 많이 해서. 이해돼? 그래서 압력을 2기압으로 높이게 되면 기체의 압력을 2기압으로 높이게 되면 그때의 부피를 봤더니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30mm. 이거를 확인하게 된 거야. 즉 무슨 말이냐?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는 60이었는데 2기압으로 눌렀더니 부피가 그의 절반이 되더라. 어떻게 한 거야? 압력이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여기를 보면은 지금 압력을 몇 배로 했더니 압력을 2배로 했더니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죠. 이런 걸 반비례라고 하는 거지. 압력을 2배로 했더니 부피는 그거의 역수 2분의 1이 된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핵심이야, 보일 법칙. 압력을 2배, 3배 높이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압력을 10배 높이면 부피는 10분의 1. 압력을 100배로 높이면 부피는 100분의 1 된다. 반대로 말하면 부피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 그 안에 기체의 압력은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야. 재밌는 건 봐봐. 반비례 관계면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긴 한데 재밌는 사실은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세요. 처음에 압력값과 처음에 부피값을 곱해봐. 1 곱하기 60을 해보세요. 얼마야? 60이죠.
2 곱하기 30을 해보자. 얼마야? 60이죠. 어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어느 점에서나 동일하다는 거야. 왜냐면 당연한 거지.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둘의 곱은 항상 똑같다는 거지. 이게 보일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자, 볼게. 책을 보자. 같은 얘기인데.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반비례라는 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진다는 거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압일 때 부피가 60이었어. 그러면 2기압으로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얼마가 된다? 그의 절반이 된다. 또 거기서 압력을 2배로 또 높여주게 되면 부피는 또 그거의 2분의 1이 된다.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항상 같다. 처음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일정하다. 항상 60은 아니고 이 실험에서는 60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처음의 조건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어느 점에서나 똑같다는 거야. 아름답죠? 과학의 아름다움이야. 자, 이 입자의 운동을 한번 비교해보자.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상태에 있어서 처음 이 상태야. 처음 이 상태야. 처음 이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압력을 증가시켰어. 압력을 2배로 늘렸어. 추의 개수를, 누르는 이 추의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올린 거야.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됐어. 자, 압력이 2배 되면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자, 만약에 압력이 줄어들었어. 이번에는 누르는 압력을 절반으로 줄였어. 추가 2개 있었는데 추를 하나로 줄였어. 그럼 이때는 반대로 부피가 어떻게 된다? 2배가 된다. 이게 보일러 법칙이야. 그래서 이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단 말이야.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올라요. 왜 그러냐? 높은 산에 가게 되면은 공기가 적어. 지금 여기 과자 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과자 봉지가 있는데, 이 과자 봉지 내부에는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높은 산에 가게 되면 공기의 개수가 줄어들어. 공기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공기가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즉,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감소한 압력만큼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어, 이해되겠지? 두 번째, 헬륨 풍선이 하늘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져요. 위로 올라가면서. 같은 원리죠. 높은 곳에 가면, 높은 곳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은 곳에 가면은 공기가 양이 적어지면서 이 바깥쪽에서 누르는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압력이 줄어들어. 압력이 줄어들면 반대로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는 커지니까.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다. 반비례다. 이게 보일러 법칙이야. 3번의 별표.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 근처에서 점점 커진다. 그것도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물속에서 공기방울을 내뿜게 되면은 물 위로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물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의 양이 많아져서 이 물속 깊은 곳은 물이 누르는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지니까 공기방울의 부피는 작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지. 풍선이 커지는 건 똑같아. 압력이 약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다 같은 원리지. 이해되니? 건우야?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운동화 많이 신죠? 우리가 에어라고 하는 거, 그치? 나이키, 에어, 운동화 이런 거. 그치? 우리가 점프하면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점프했다가 떨어질 때 누르니까 이 신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커지죠. 신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수록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므로 해서 내 압력을 견디게 해주는 거야. 충격을 줄여주는 거야. 이것도 보이려 붙이. 공기 침대, 공기가 들어있는 침대가 있어. 여러분들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에어매트라 그래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 침대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누우면 내가 눌러서 압력이 커지니까 그 에어매트 속의 공기의 부피는 작아지는 거죠. 전부 뭐야?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되겠지.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 자, 1번 문제.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다. 자, 압력의 동그라미, 부피의 동그라미.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이 된다. 음. 자, 지금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A 같은 경우는 기체의 압력이 여기야. 지금 압력이라 돼 있잖아. 기체의 압력이 여기야. 압력이 여기일 때 부피값은 여기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 A 상태에 있는 압력을 내가 더 높였어. 그래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옮겨. 압력을 더 증가시키면. 자, 압력이 늘어났어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부피는 어떻게 됐어? 처음보다 줄어들었죠. 자, 숫자로 한번 넣어보면 이런 거야. A가 있는 곳의 압력이 1이었어. 그때 부피가 만약에 4였어. 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였어. 그러면 압력을 2로 높이게 되면 지금 압력이 몇 배가 된 거예요? 압력을 2배로 높였어.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절반이 돼야 돼. 처음에 4였으니까 4의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압력을 또 만약에 4로 했어. 어, 2의 2배를 또 했어요. 그러면 부피는 또 2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부피는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때 재밌는 거 A점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1 곱하기 4 얼마야? 4가 나오네. 그러면 B점과 C점에서도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항상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나와야 돼. 압력이 증가한 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항상 4야. 해보세요. 얼마야? B점 2 곱하기 2는 4. C점 4 곱하기
74. 오, 예. 아름답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은 과학이라는 법칙, 이 법칙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 어, 자,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 중에서, 이거 궁금했잖아요. 그치? 궁금했던 거 내가 알지. 이거, 요거를, 자,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면은, 너무 궁금했어요? 자, 요거를, 자, 요거 선생님이 비디오 화면에서 배경을, 자, 요, 풍선이 지금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냐? 아직도 선생님 못 빼고 있잖아. 안 뺐잖아, 지금, 그치? 어떻게 뺄 거냐, 이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안쪽에 기체의 압력을 크게 해서 기체가 이 풍선을 밖으로 밀어내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크게 해줘? 궁금했어? 이거 보고 싶었어? 자, 얘의, 이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배웠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갔어? 바깥쪽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해서 이 풍선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풍선을 바깥쪽으로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단순한 거죠. 이 안쪽 병에 있는 기체의 압력을 크게 하면 이 풍선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크게 할래요? 이제 여러분 답을 알지? 어떻게 크게 할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체 압력 크게 하려면 아까 어떻게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 첫 번째, 온도를 높여주면 된다 그랬지. 두 번째, 부피를 줄여주면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입자수를 늘려주면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이 병의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줄일 수 없잖아. 그럼 부피는 일단 못 줄여. 자, 그다음에 이 안에 입자의 개수 이미 입자의 양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 입자의 개수를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하나 남았지. 뭐야? 온도.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안에 온도를 높여주면 돼.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되는 거야.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은 얘가 뜨거워지면서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쭉 하면서 또르르 이렇게 밀어내거든. 근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병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찬물을 일단 많이 부어야 돼. 많이 부어서 최대한 차갑게 만들어. 그러면 공기들이 이 안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차가우니까. 그 상태에서 막아. 공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이 풍선을 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면서 쫙 밀어내서 이렇게 딱 밀어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지금 보고 싶지? 근데 이게, 여기 선생님 여기 지금 책상 위가 지금 아직 컴퓨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게 뜨거운 물을 붓다가, 이제, 참, 그래요. 좋아.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원하니까 해보는데,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둘 중 하나예요. 물을 쏟아서 선생님 컴퓨터가 다 망가지거나, 뜨거운 물이 선생님 몸에 떨어져서 내가 화상을 입거나, 여러분이 행복해지거나. 자, 날 희생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희생하자. 까이 거. 알겠어요. 좋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말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지금 선생님 물을 끓이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물을 끓여가지고, 일단 이거 굉장히 차갑게 냉각해서 한번 와볼게요. 일단은 이제 차가운 물에다가 얘를 막 뿌려가지고 일단은 냉각을 시켰어.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겁이 나고 있어,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고요. 좋아요. 준비했어. 와, 그래. 그래, 뭐, 선생님이 뭐, 죽게 하겠어요. 음, 기다려봐. 자, 지금 아직 별게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네요. 선생님 손이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에 이제 좀 장갑을 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음, 아니, 급조하느라고 선생님 장갑도 없어요. 그냥 이 목장갑 끼고, 에이, 몰라. 화상 입지 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하면 위험해.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합니다. 제발 되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워. 으아! 자,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손이 좀 뜨겁네요. 자자자자자. 자, 풍선아 밀어내라. 풍선을 밀어내라. 공기야, 너의 힘을 믿는다. 공기야, 뭐하니? 자, 공기야. 풍선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지 않니? 조금씩. 야야야야야. 어, 잠깐만.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풍선이 지금 조금씩 마치 아기를 낳는 과정 같아요. 지금 지금 코끼리가 아기를 낳듯이 지금 아기 머리가 나왔어요. 자, 더 나와봐. 힘내. 공기야 힘내. 조금만 더. 다 나왔어요. 힘내. 안 됩니까? 자, 오씨, 오씨. 지금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풍선아. 선생님이 이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어렵네. 자. 더 밀어내. 더 밀어내. 제발 보여주자. 이게 힘이 좀 부족해요. 제발. 나 지금 손 뜨겁긴 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될까요? 자, 안 돼. 이야! 나온다? 아까부터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요 정도만 나와도, 그치? 예. 나 이 미끄러워서 그래. 지금 거의 다 지금 나왔는데 말이야? 조금만 더 밀면 되긴 하거든? 얘를 가열하면은 공기 입자가 활발해지면서 얘를 밀어준다. 요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봐. 옆에서 보니까 많이 나왔잖아. 그치? 요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어. 네. 안전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는 아까 뺐어요. 지금 아기 머리가 꼈어, 지금. 아기 머리 좀 아파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얘가 안 들어가, 지금. 왜 안 들어가? 지금 밖에서 미는 힘이 세져가지고, 안쪽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손으로 빼기 힘들어. 이건 진짜 나오기 힘들겠다. 터질 것 같은데? 어우, 어우, 어우.
좋아.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자, 요만큼 빼놓고 한번 다시 그러면. 요만큼 빼놓고, 어우, 터질 것 같아. 어우, 어우, 야, 어우, 야, 이거는, 어우, 야, 이거는 정말, 야, 이거는 진짜, 아우, 이거, 자, 자, 뜨거운 물, 고무장갑 있어야 되는데, 고무장갑이 없어, 집에. 자, 좀만 더 힘을 내볼까? 자,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잘 안 보여.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덜덜덜덜덜덜. 자, 공기야, 너의 힘을 보여줘라. 공기야, 너의 힘을 보여줘. 나올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나올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힘내줘. 조금만 더. 으아! 이게 전체적으로 데워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쪽, 됐다. 이쪽에다 하면 되겠다. 반대 돌렸어요. 오케이. 자, 될 것 같기도 해. 이쪽에다 부어주면. 아까 안 부었던 쪽이야. 자, 부어주면은 공기가 밀어내는가? 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혼자 하려니까 쉽지 않네.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해. 와,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막 나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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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까지. 아, 나머지는 우리 손으로 떼볼게요. 이. 이제 도움 받고 이제, 원래 아기가 출산할 때도,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잖아요. 자, 뽕! 나왔습니다. 네. 아, 빠졌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와, 힘들었다. 와, 쉽지 않았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도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해준 거, 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음. 와, 어때요? 음, 물티슈 뚜껑 닫으라고? 고마워. 오케이. 어우, 그래도 많이 안 흘렸다. 다행이다. 안전하게 실험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넣어, 다시 넣어달라, 누구야, 이거.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A에서 C까지 중에서 압력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 압력이 가장 큰 곳은 어디예요? A, B, C 중에. 압력이 제일 큰 거 뭐예요? 지금 57쪽이에요. 그렇죠. C가 되겠지. 압력이 제일 큰 지점은 여기 C가 되겠죠. 자, 부피가 가장 큰 지점은 어디예요? 부피가 가장 큰 쪽은 이 부피를 보면 되겠죠. 바로 A가 되겠지. 잘했습니다. 자, 3번. ABC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자, 곱한 값은 우리가 아까 A점이나 B점이나 C점이나 그 둘을 곱한 값은 어땠어요? 전부 같았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4번 볼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를 넣고 압력을 가했을 때 추를 지금 한 개였다가 추를 두 개를 넣으면서 압력을 두 배로 증가시켰죠. 자, 압력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기체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치? 자, 부피가 감소한다. 어때요? 감소하죠. 입자수는, 입자수가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지 않죠. 그렇죠. 입자 사이 거리는 어때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거리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지? 자, 충돌 횟수 어떻게 될까? 공간이 방이 좁아졌어. 충돌은? 그렇죠. 증가한다. 자, 속도. 자, 여러분들, 속도는 조심해야 돼, 이거. 5번에 별표 좀 쳐봐.
운동 속도를 결정짓는 건 무조건 뭐밖에 없냐면 온도밖에 없어요. 알겠어?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속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 충돌을 많이 한 거는 온도 때문이 아니지. 공간이 좁아져서 충돌을 많이 한 거지. 얘들의 빠르기는 바뀌지 않은 거야. 방이 좁아졌을 뿐이야. 이해됩니까?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속도를 변하게 하는 건 온도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온도는 일정하게 논다고 그랬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얘들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 이거 조심해야 돼.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는 음. 네, 유리병을 아까 질문 일단 이거부터 하고 더 틀렸다. 자, 보이레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을 찾아보자.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팽팽해진다. 높은 산은 압력이 작아지니까 과자봉지의 부피가 커지는 거. 보이레 법칙 맞다. 뾱뾱이 포장, 공기가 차 있죠. 그러면 충격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깨지지 않는 거죠. 얘도 맞는 거지. 왜냐면 외부의 충격, 그건 압력이죠. 그랬을 때 이 뾱뾱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충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잠수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방금 했던 것이고. 자, 4번. 연필을 눌렀을 때 뾰족한 곳이 더 아프다. 요거는 기체와 관련 없잖아. 이거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보이레 법칙이라는 건 뭐에 관련된 거냐면 기체와 관련된 법칙이야, 기체. 그래서 1, 2, 3번은 기체와 관련된 법칙이지만 4번은 기체가 아니다. 연주가 질문했는데, 최민희가 질문했는데, 피스톤을 누르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부피가 커지냐? 어, 그치.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부피가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 다시 또 증가하는 게 맞아요. 연주가 질문한 거. 가스레인지도 아까 선생님이 유리병에 있는 풍선을 뺄 때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붙여도 뺄 수 있나? 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유리병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잘했어. 이게 바로 뭐다? 보일의 법칙이고요. 네. 와,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밌